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끊을 경우 몇 달 만에 우크라이나가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군사 분야 싱크탱크인 CACDS가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1945년 7월 미국이 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 트리니티와 다음 달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한 펜맨과 유사한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의 일부였던 시절에 확보한 핵 기술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러시아에 점령당하지 않고 가동 중인 원자로가 아직 9개나 있습니다.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7톤으로 추정되며 이 정도면 TNT 환산 위력이 수 킬로톤 수준인 전술 핵무기를 수백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우크라이나 국립전략연구소 전문가 이자크는 러시아 공군기지 하나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집중된 군사, 산업, 물류시설을 파괴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불허된다면 국가안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해진다는 입장을 트럼프에게 밝혔다고 미 대선 전인 지난달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서방 측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개발해도 핵탄두를 실을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보고서는 1년 안에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핵무기 개발 의도를 부인하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 의사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SBS 이종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쿠르스크 지역의 전투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을 드론으로 공격하는데 장갑차는 물론 도망치는 병사들 무리에도 폭탄을 투하합니다. 드론이 아예 장갑차로 돌진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상당수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했고 하루 1,0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투입한 5만 명 가운데 북한군은 10,000여 명으로 전사자 가운데는 북한군도 포함됐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개인 화기 외에 장갑차 등을 지급받지 못해 사상자 규모가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키이우에 최근까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은 이어졌지만 미사일 공습은 지난 8월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양측은 전선은 물론 이와는 떨어진 도시들에서도 공격을 이어가며 총력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러시아의 최신 공격형 헬기가 미사일을 장착하고 출격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 중인 쿠르스크주 탈환 작전입니다. 이번 작전으로 현지 시간 12일 하루에만 우크라이나군 300명 이상이 전사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주장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도 상당수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하루 러시아군 1,770명 사망을 비롯해 수많은 군사 자원이 파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에도 1,950명이 전사했다고 발표했는데 개전 이래 하루 전사자 규모로는 최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기 종전을 공언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 전까지 양측이 영토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입니다. 특히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러시아군이 파병된 북한군을 동원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Most of them have moved to the far western Kursk Oblast, where they have begun engaging in combat operations with Russian forces. 일부 언론에서 북한군 참전에 이어 사망자 발생까지 보도했지만 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초 작전 훈련을 받고 투입된 북한 병사들이 언어 장벽 등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나토 본부를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군의 전투 참여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크루스크에서 감청했다며 공개한 북한군 간 무선통신 내용입니다. 사자 나물게 수신 사자들 나물게 수신 사자, 물개 같은 북한말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뛰고 있는 게 아니라 날아가 갔다 기다리라. 우크라이나군은 즉각 복귀 명령이 담겼다고 해석했습니다. 크루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드론 145대를 발사했다고 밝혔고 러시아는 84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승리 이틀 뒤인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해서 확전 자제를 당부하며 영토 문제를 제기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궁은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 보도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한 영토 20%를 러시아에 양보하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안보참모 쪽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완충지대에 나토 병력 배치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특히 집권 2기 실세로 떠오른 트럼프의 장남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시사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직후 종전 협상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전략 속에 전쟁은 한층 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